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와 부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가 온마을 폭력 추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요,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서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정수미 소장과 함께 가정폭력 또 성폭력 통합상담소의 역할 또 온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인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소장 정수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 소장님. 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관한 소개, 그리고 또 심리검사, 교육 프로그램, 또 상담 프로그램 등 또 우리 소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대한 기본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번지 구 시민회관 사거리 명품관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최동래 총회장님과 20여 분의 각계 회장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7분의 직원분이 계시고요. 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며 가해 행위자들의 교정교육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있고요.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소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피해자 돌봄과 지원, 양성평등 실현, 폭력 추방, 시민 인식 개선 사업, 지역사회와 연계 등을 통해서 인천시 지역사회와 모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는 그런 상담소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가 없는 평등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입니다. 저희 상담소는요, 1998년도 시행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원년에 설립된 상담소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보호관찰소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수강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인천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또 인천가정법원, 가정보호협회 회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천경찰청 여청계 전 수사관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2년째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80시간 이수명령 이런 것들의 치료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 의료비 지원, 또 쉼터 입소 등의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등 고등학교, 기업, 기관들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부부 상담, 또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질문해 주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담 심리 검사들에는요. 예. 각종 스트레스, 자존감, 의사소통에 대한 심리검사와 또 기본적으로 미술 심리투사검사, 또 애니어그램, MMPI, 또 버크만 등 전문성 있게 내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네. 첫 번째 네. 질문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해 온 거 다 못하겠는데요, 오늘. 네.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되게 또박또박 말씀은 또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박혔는데. 네. 그나저나 유튜브에 댓글창 보니까 전온유님께서
아, 네. 우리 정수미 소장님 출연하셨어요. 화이팅. 이렇게 댓글 주셨고. 조엄지님께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응원 문자 또 주시네요. 우리 또 정 소장님의 찐 팬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나저나 소장님. 네. 아까 저 인천 여협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먼저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이게 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정의 좀 내려주세요. 네, 가정폭력은 우리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또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범위도 많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 또 동거하는 친족까지 모든 실질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네. 가정폭력에 잘못된 통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다? 네. 아니 뭐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라든지 또 네. 가정폭력자는 뭔가 특이한 성격 이상자거나 알코올 중독자일 거라는 그런 뭐 통념. 이것도 뭐 잘못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네, 저희 이런 통념들을 논하기 전에 잠시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가정폭력 사건 보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놀라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 지금 육학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잘못된 통념들에 의해서 이러한 폭력들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력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폭력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도 모르게 이런 통념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어떤 통념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것들, 아내나 자녀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 또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 정신적인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잘못된 통념 중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이 또는 어떤 경찰관조차도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 때문에 가정폭력이 방치되고 은폐되고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범죄 행위까지 확대되어 갔죠. 맞을 짓을 했다라는 것. 많은 가해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교육을 받으실 때 말씀을 하세요. 맞을 짓을 했다. 나를 화가 나게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서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어떤 결점이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 내 맞을 짓은 없다라고 우리가 아예 이번에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폭력자가 성적 이상자는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통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예. 극히 적은 숫자이고요. 아내에 대한 폭력의 50% 정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 술이라는 것이 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김에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이런 변명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치 감경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죠. 아유, 뭘 그렇게 유난하게 그래. 다른 집들도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은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어떤 가부장적 사고의 산물이죠.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하고 아이는 정말 때려서 가르쳐야 하고 또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 구타 또 자녀 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고 만연되었던 것이겠죠. 네.
그 한번 구타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두 번째는 더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처음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소장님. 네. 남자는 남자답게, 예? 또 네.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된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통념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육각수님께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남자니까, 여자니까 어떤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까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게 유사하게는 이제 남자아이는 파랑색, 여자아이는 핑크색. 이것은 이제 현재 성인지 감수성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잘못된 통념의 한 부분인데요. 어떤 생물학적인 성별에 의한 구분, 남, 여라는 것이 아니라 젠더, 사회 문화적인 성 역할에 대한 통념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울어야 한다. 네네네. 맞아요. 강해야 하고 또 여자는 조심해야 하고 뭐 싫어도 싫다는 표현 좀 수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규정짓다 보니까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폭력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폭력을 더 정당화시키게 되고 피해자들은 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통념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근본적인 폭력의 원인들을 방치한 채 소위 말하는 2차 가해적으로 피해자의 무엇 때문에 피해자 중심 원인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런데 이 가정폭력 사건을 누가 어디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또 혹시 신고자가 또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탓에 사건을 이렇게 봐놓고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는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고요.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112나 뭐 응급구조대 119 또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죠. 또 지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또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는데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궁금해요, 소장님. 네. 배우자의 그 폭력이 있을 시에 네. 만약에 신고를 하면은 자동 이혼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신고를 하면은 가해자가 전과자가 되는 건지 또 경찰이 어떤 도움을 또 주게 되는 건지 이 부분들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자동 이혼이 되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에 우리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사건이 되는 거고요. 또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를 하면 일단 이것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태가 심각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자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게 되냐면 진행 중인 어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고받은 경찰은요. 즉시 폭력 장소에 출동하셔서 폭력을 제지하고 중단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또 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데려다주고 또한 폭력행위 재발 시에는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정수미 소장님 방송 많이 출연하셨죠? 네, 아닙니다.
딱 보면 이제 말씀을 되게 네. 방송 주파수로 하시니까 쏙쏙 들어와가지고 아, 혹시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잘해주시네요, 우리 소장님.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가볼게요. 네. 그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네.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2021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이 아닌 범죄이다임에 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네. 또 그것에 의해서 반갑게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개정된 법률은 가정폭력을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자는 그런 강화 조치입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 범죄의 어떤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추가해서 음,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행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는 등 이런 것들이 강화된 그런 법률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어, 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은데 성폭력의 개념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동의 없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서 행해지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 상대방이 이제 성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행하는 그런 성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예, 어린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되겠죠. 어, 이런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또는 위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 범위를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기 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여주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하기, 윤락행위의 강요, 또 음란 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배우자 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 언어, 정신적 폭력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아우, 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그 되게 종류가 너무 많네. 예? 네, 많이 확장되었고요. 예. 이것은 이제 조금 난폭한 어떤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음.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네. 대처법, 이 성폭력 피해 시에 네. 그 대처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꿀팁 좀 말씀해 주세요. 청취자분들께. 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당시에, 정말 깜깜하겠죠. 그렇겠지만, 가까운 상담소 경찰서 지구대 등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음, 이것은 나 때문이다라는 어떤 수치심,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셔야겠죠. 음. 그리고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셔야 합니다. 증거 채취를 하셔야 아, 하고요. 그래요. 또 몸에 어떤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피해 당시에 입었던 어떤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들을 모아서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을 하고요. 예,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은 절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셔야 되고요.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시간이 벌써 네. 이렇게 빨리 가서 네. 마지막 질문을 좀 껑충 띄워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소장님. 네네. 그 아까 제가 이제 온마을 폭력 추방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온마을 그 폭력 추방 프로젝트의 참여 방법 네.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먼저 온마을 폭력 추방 프로젝트는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격언에서 저희가 현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자녀, 또 가정, 또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웃들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광역시를 어떤 하나의 마을로 개념화해서 폭력이 우리 인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한 캠페인이고요.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창에 인천 여협 통합 상담소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공지사항에 온마을 지킴이 신청서가 공제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신 후에 인증샷이나 또는 참여 댓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참여 댓글까지 주면은 다 어떻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번에 7월 27일에 온마을 지킴이 위촉식을 이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구나. 그때 이제 참여 댓글이나 인증샷들 그걸 공개를 하고요. 또 지킴이 분들께 위촉장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대표 우리 지킴이님들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직접 대표분들을 또 참여하셔서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드릴 그럴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수미 소장님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고정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네, 말씀을 아주 그냥 방송인 같으세요. 방송인처럼 아주 네.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또 감싸주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보살펴 주시는 그런 멋진 소장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의 정수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